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반 아이가 저의 이 첫 인사말에 대해서 왜 선생님은 왜 똑같은 인사말을 하냐고 묻길래 인사말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인사말을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서 결국에는 이 말이 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인사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4쪽에서 75쪽의 내용에 해당하는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아요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과 생활안전 요 단어는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음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를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이 5초 줄게요. 자,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자전거 교통 표지판, 그리고 자전거 이동 수신호 등등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자전거 이동 수신호 중에서 여러분들 왼팔을 수평으로 쭉 피는 거는 어떤 신호에 해당했나요? 그렇죠. 좌회전한다는 신호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왼팔을 수평으로 폈다가 팔꿈치를 굽혀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것은 그렇죠. 내가 곧 우회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쵸? 그리고 교통 표지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다들 한번 살펴봤으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 밑에 이 링크 있죠? 이 링크를 여러분들 학습터에 올려놨었는데, 요 링크를 한번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음식 월드컵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음식 월드컵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은 피자인지, 비빔밥인지, 햄버거인지, 혹은 짜장면인지, 뭐 샌드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길 바래요. 이 음식 월드컵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식습관이 보통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얼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볼게요. 시작.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알고 균형 잡힌 식사가 성장과 건강에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학습 목표를 마음속에 새긴 다음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제때에 섭취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플러스 그리고 식사를 제때에 섭취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늦은 밤에 먹는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제때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 그렇다면 이 영양소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영양소라는 것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성분. 이러한 영양소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렇지. 식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는요, 크게 6대 영양소, 즉 6개의 영양소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앞글자만 한번 따와 봤어요. 6대 영양소는 단무지물입니다. 단무지물. 그렇다면은 첫 글자가 단무지물 이렇게 시작되는 영양소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무지물에 비를 탑니다. 미안해요. 이 비를 탄 단무지물이라서 비탄 단무지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탄 단무지물은 각각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탄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는 무기질, 지는 지방,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지방, 물 각각이 어떻게 식품 속에 어떤 식품 속에 들어있으며 생명 유지와 성장을 어떤 식으로 돕게 해주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비타민부터 보겠습니다. 비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채소나 과일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채소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는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생물의 기능 유지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소량만 필요하지만 부족하면 결핍증이 발생하고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말들이 있긴 한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중에서 여러분들 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소량만 필요하지만 부족하면 결핍증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B, C 그리고 D 그리고 E 같은 다양한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에는 야맹증 있죠. 밤에 잘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야맹증 같은 게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괴혈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뼈가 휘거나 혹은 엉덩이나 척추 등에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결핍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소량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아예 먹지 않게 되면은 결핍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타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젤리로 된 비타민이나 다양한 영양제를 먹곤 하죠.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약의 형태로나 혹은 젤리 형태로나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든 젤리로든 그리고 이런 채소나 과일류로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비탄 단무지물에서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 밥, 빵, 떡, 국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더하기 단호박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수화물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 번째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영양소입니다. 자,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쵸? 밥을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이것들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으로 변해 체내에 저장됩니다. 이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이 탄수화물이 적정량이 되면은 에너지로 쓰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섭취가 될 경우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고도 남아서 그때는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비탄 단무지물에서 단은 단백질이라고 했었죠. 이 단백질은 어떤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는가? 바로 이런 고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베이컨, 생선, 두부, 콩 이런 데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요. 뼈나 근육, 머리카락, 혈액 등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효소나 호르몬의 형태로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운 말이고 좀 심화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점. 그 다음 비탄 단무지물에서 무는 바로 무기질인데요. 무기질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죠. 그쵸? 어떤 음식물을 보면은 알 수 있냐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계란 노른자, 녹색 채소, 간 이런 거에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무기질은 뭐냐면 바로 칼슘이죠. 그쵸? 치즈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요구르트에도 칼슘이 멸치도 우리가 키 크게 하는 요소라고 하면서 멸치를 많이 먹게 하잖아요. 멸치, 계란 노른자, 녹색 채소
그리고 간이 있는데요. 녹색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간은 여기서 우리가 요 소금할 때 간 있죠. 이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을 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물을 간할 때 그때의 간,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추려볼 수 있겠죠. 일단 무기질은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질의 종류에는 칼슘, 철,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멸치,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칼슘이나 철분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이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을 통해서 이 소금 간을 통해서 충족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지입니다. 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방이었죠. 자, 지방은 기름, 유화, 그리고 깨, 잣, 버터 등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지방은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긴 한데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1g당 9kcal, 1g당 9kcal의 열량을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원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장기관을 둘러싸 보호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내장기관 주변에 쿠션이 없다면은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내장기관이 모두 충격을 흡수하게 되겠죠. 이 지방은 내장기관에 적절히 좀 있으면서 내장기관을 보호해줍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해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체온 유지의 기능입니다. 이것도 내장기관을 둘러싸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20% 정도는 지방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지방, 나쁜 살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지방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20% 정도는 꼭 지방으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의 60에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우리 신체의 70%를 구성하는 물 구성이 다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주요 성분이고요. 영양소를 신체 곳곳에 이동하고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액은 우리가 대부분 수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신체의 60에서 70%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그쵸? 그때 화장실을 갈 때 그만큼의 노폐물이 배설된다는 거겠죠? 다음, 내장기관을 외부 충격에서 보호한다. 이거는 지방과 같은 맥락에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6대 영양소를 알아봤는데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6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대 영양소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 6대 영양소를 어떻게 충분히 섭취하나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탄단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비탄, 단무, 지물 이 6대 영양소는 각각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므로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먹으면 과잉 증상,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결핍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든지 6대 영양소 모두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확인 퀴즈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 6대 영양소를 기능별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한 10초 줄게요.
자, 다 한 친구들은 다 같이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해보고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분류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 6대 영양소인데 기능은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비타민부터 한번 볼게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쵸? 이것이 부족하면은 야맹증이라던가 혹은 잇몸에서 피가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결핍증이 나오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꼭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에너지를 내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는 점. 그 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아까 전에 된 단백질 같은 경우가 효소나 호르몬의 형태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고 했었죠. 그쵸? 이런 단백질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 다음 근육, 혈액, 뼈 등을 구성합니다. 근육이랑 혈액 등을 많이 구성하죠.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냅니다. 자, 에너지를 낸다는 게 뭐냐면은 혹시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부터 영양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몸의 기능도 조절하고 근육과 혈액, 뼈 등을 구성하기도 하며 에너지를 낸다는 점, 이런 점에서 단백질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비타민과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 직선으로 되어 있고, 부기능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부기능이라는 것은 부가적으로 기능한다는 거고, 주기능은 주요 기능이겠죠. 주요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기질입니다.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칼슘, 나트륨, 그리고 철분 이런 게 있었는데, 몸의 기능을 조절하죠. 그리고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그렇죠? 자, 지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육, 혈액, 뼈 등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온 유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우리의 몸을 일부 구성하기도 한다. 그 다음 에너지를 내죠. 1g당 9kcal라는 높은 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죠. 그쵸?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도 조절하고 우리의 몸도 구성해주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고요. 배운 내용을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이번 시간 과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균형 잡힌 식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